여기 뒤쪽 모습입니다. 뒤쪽 모습. 여기 1층에 상가가 있는데요. 상가는 뭐 소파 있고 집들이 거의 빠졌네요. 주변에 다 1층에 상가입니다. 자, 1층이고요. 여기 탑이 깨진 조금 있네요. 자, 2층은 자, 세개 오십. 도 3개 오시겠죠? 네, 3개 오시. 여기 4층 올라가는 쪽에 벽돌에 타일이 조금 손상이 있네요. 4층은 650. 여기 4층에서 5층 올라가는 데도 타일이 조금 깨져 있습니다. 여기는 물 탱크. 네, 반갑습니다. 보이는 부동산 경매입니다. 자, 오늘은 경상남도 거제시 아주동에 있는 근린주택 경매 물건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고 계시는 이 이제 근린주택이 되겠는데요. 위치가 상당히 좋습니다. 하나오션 근접한 아주 가까운 위치에 자리하고 있는 근린주택이라서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구주택, 근린주택 하면 항상 소개해드렸던 곳이 있죠. 장평의 삼성중공업 인근, 그리고 아주동의 하나오션 가까운 쪽 다가구 근린주택. 항상 요걸 1순위로 보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현재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인력들이 많이 유입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은 상당히 차임이 잘 나갑니다. 웬만해선 다 차요. 심지어 다락 공간까지 차고 있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월세 빼기 좋은 그런 물건이다 해서 이 물건도 굉장히 위치적으로는 추천할 만한 물건입니다. 그리고 잠시 뒤에 수익률 계산 한번 해드릴 텐데 굉장히 좋은 그런 물건이에요. 그럼에도 여러분들 이 물건이 많이 떨어진 이유가 뭘까요? 물론 뭐 당연히 이유는 있습니다. 이 건물의 문제라기보다는 작은 부분에 이제 문제일 수는 있겠죠. 자, 그 부분도 여러분들하고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해당 물건은요, 건물이 190평, 땅도 한 91평 정도 됩니다. 2013년에 지어져 가지고요, 건물 상태 양호하고요, 올라가는 계단에 조금 타일 같은 게 떨어져 있는데 그거는 정비를 좀 해주면 무리가 없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던 물건이고요. 자, 1층이 보면 28평에 상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2층에 3개 호실, 3층에 3개 호실, 4층에 2개 호실 이렇게 돼 있고요. 2층 같은 경우는 40평이 넘어요. 요게 3개 호실이니까 아마 미니 투룸 정도 3개 호실이지 않나. 2층, 3층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4층은 2룸 하나, 3룸 하나 이렇게 해서 주인 세대로 해서 2개 호실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요거는 4층이고 2개 호실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총 8개 호실로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바로 여러분들에게 수익률 계산 한번 해봐 드릴게요. 자, 여기는 1000에 보증금 1000에 100 정도로 봅니다. 28평이니까 이게 아주동의 하나오션 인근이기 때문에 장사하실 분 세팅도 좀 잘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2층, 3층 같은 경우는 층별로 호실이 3개인데요. 미투 정도 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계산했을 때는 한 42만원 정도 호실별로, 3층도 42만원, 총 6개 호실이 42만원인 거죠. 그리고 주인 세대 같은 경우는 투룸, 3룸이니까 평균 잡아서 45만원 정도로 계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물건이 왜 괜찮은지 수익률 한번 빼드리는 거예요. 자, 그렇게 계산했을 때는 이렇게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층이 이제 100만원, 2층이 42, 3층도요. 4층이 45만원씩 해서 자, 각 원룸별로 200만원씩 보증금 걸었습니다. 적게 보수적으로 잡았고요. 1층은 보증금 1000만원을 잡았어요. 자,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요, 보증금이 2400, 월 차임이 무려 442만원 나옵니다. 상당히 월세 수익이 높은 편이죠. 그죠? 자, 지금 4억까지 떨어졌어요. 이 물건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진 이유는 좀 이따 한번 살펴보고요. 자, 요거를 4억 5천에 낙찰을 받는다 치고 대출을 3억 받는다라고 치면 수익률이 얼마? 29%가 나옵니다.
어마무시한 수익률이죠. 이게 거제니까 가능한 거예요. 왜냐? 다가구들이 굉장히 요즘 많이 떨어지는데 그나마 요즘 이제 다가구 세팅이 좀 잘 맞춰지는 걸 아시는 분들이 늘어나니까 좀 적정 가격에 낙찰이 되곤 하는데 불과 몇 개월 전 뭐 올 초까지만 해도 뭐 3억, 4억에 낙찰 받는 게 허다했어요. 괜찮은 물건임에도. 그러니까 수익률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내국인뿐 아니라 외국인이 많이 유입되어 있으니까 원룸을 이렇게 세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가구나 근린주택, 조선소 인구는 이게 굉장히 수익률이 많이 잡아지는 그런 물건이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몰랐을 뿐이지. 그래서 이 물건도 굉장히 좀 추천드린다. 위치적으로 좋은데 자, 그렇다면 이렇게 수익률도 나오는 물건이 왜 이렇게 떨어졌을까? 같이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우선 물건의 현장 사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영상을 보셨겠지만 자, 요게 이제 1층에 28평짜리 이제 상가입니다. 상가. 보시면은 뒤에 탕비실 있고요. 방도 하나 있는 것 같고요. 여기 이제 마루가 이렇게 깔려 있습니다. 해서 어느 정도 인테리어를 좀 해왔던 그런 물건으로 보여지죠. 자, 1층의 모습이고요. 자, 건물의 외관입니다. 2013년에 지어진 이제 근린주택인데 외부에 페인트 칠 좀 하고 하면 좀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관리가 워낙 좀 미흡해서 현재 좀 이렇게 잡혀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뭐 보수 좀 하면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됐었던 현장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정면의 모습 보시고 계시고요. 자, 그 다음에 1층에서 2층 올라가는 요 타일 부분, 이제 복도에 타일이 이렇게 깨진 모습이 보이는데, 여러분들이 이 타일이 떨어진 걸 보면, 이제 건물이 뒤틀렸거나, 건물에 큰 하자가 있다고 여기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경험상, 물론 그런 경우도 간간히 있겠지만, 대부분은 타일 시공에 좀 부재랄까요? 이렇게 이제 빈 공간들이 많이 떠 있으면, 이 빈 공간이 많이 떠 있잖아요. 타일 붙이는 공간에. 그러면은 덮고 축구할 때 여기 좀 잘 떨어진다 하더라고요. 깨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이유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많이 저희가 보는데 각 층별로 올라가는 계단에 아예 타일이 다 뜯어진 곳도 저희가 봤었거든요. 그런 거 지금 잘 수리해서 잘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낙찰받고.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경험을 봤을 때는 요거는 그냥 타일 보수만 해주면 되지 않을까. 건물의 하자가 아니라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2층의 모습 되겠고요. 2층은 3개 호실 미니 투룸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게 44평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은 미니 투룸 이상급이 나옵니다. 자, 요거는 이제 3층 모습서 2층, 3층은 동일하죠. 하지만 3층이 조금 작은 것 같은데 이제 판넬로 좀 달아낸 외부 공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위반 건축물로 등재되어 있는 거고 잠시 뒤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2층도 미니 투룸급으로 좀 보여질 수가 있고 자, 2층에서 3층 올라가는 곳에 또 타일이 깨져 있어요. 이렇게. 자, 이걸 보면 여러분들이 이 건물 하자 있구나 해서 입찰하시는 분들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니까 특수 물건처럼 경쟁이 떨어져 나가는 거죠. 여러분들 이런 것도 냉철히 보셔가지고 이건 수리하면 되겠다라는 판단이 있으면 오히려 입찰자가 줄어드니까 좋은 가격에 낙찰받고자 하는 입장에서는 괜찮은 물건인 겁니다. 자, 타일이 이쪽 부분까지 쭉 좀 광범위하게 깨져 있죠. 타일 보수만 하면 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혹시 모르니까 엔지니어분 한번 대동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4층입니다. 요거는 투룸, 3룸. 3룸은 이제 온전한 이제 아파트 형태로 이렇게 돼 있겠죠. 자, 해서 2, 3, 4층 총 8개 호실로 돼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층 위에는 이렇게 물탱크가 있는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내부는. 그리고 복도 부분에 타일이 또 깨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물건의 위치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여기가 하나오션이고요. 여기 아주동입니다. 아주동. 옥포동보다는 요즘 아주동이 더 낫죠, 사실. 자, 그 중에서도 보시면 이 남문 쪽에 이쪽 면이 사실은 가장 좋은 위치거든요. 오늘 물건도 여기에요, 여기. 그러니까 하나오션 바로 인근 많은 이제 수요자들이 임차 세팅이 될 수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굉장히 좋은 위치고요. 위치적으로 보면 무조건 매입해야 될 그런 물건입니다. 사실 로드뷰로 보더라도 여기 이제 주변이 다 근린주택, 다가구 주택들이 모여 있는 그런 곳입니다. 이쪽 요런 이제 주변 전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늘 물건은 요거죠, 요겁니다. 자, 매매 가격 실거래 내용 한번 보도록 하죠. 이게 이제 오늘 해당 매각 목적물이 되겠는데요. 그 옆집이 이제 다가구인데 24년 4월, 올해 4월이 되겠죠. 5억 8천에 매입이 되게 있습니다. 근데 대지가 70평이고요. 건물 연면적이 104평이에요. 2014년에 지어졌고요. 자, 근데 오늘 매각 목적물은 어떻게 돼 있느냐? 대지가 94평이고요. 건물의 연면적이 181평입니다. 지은 지는 거의 뭐 1년 차이밖에 안 나고요. 아까 요거는 건물이 몇 평? 107평. 근데 지금 181평이고 대지도 훨씬 크죠. 자, 이렇게 저희가 계산을 해봤을 때는 건물하고 토지 안분 대략적으로 저희가 비율을 계산해 보니까 최소 요게 8억 5천 이상은 나와줘야 됩니다. 올해 거래된 매매 이력하고 비교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최저가가 얼마라고요? 4억. 정말 많이 떨어졌죠. 자,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보이는 부동산 경매 정보를 통해서 사건 기록 보겠습니다. 2022-3556이고요. 아주동 1701-15 근린주택입니다. 1층 이제 상가니까 땅이 93평, 건물이 191평입니다. 감정이 이제 12억 나왔네요. 근데 지금 얼마? 4억 33%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정말 가격적으로는 메리트가 있고요. 11월 4일 날에 기일이 잡혀 있습니다. 자, 유동화 입찰했는데 미납, 요거는 이제 채권자가 이제 입찰해서 미납을 시킨 거고요. 낙찰자 입장에서는 뭐 아무 문제 없는 거죠. 자, 내려보시면은 13년에 이제 지어진 거고 24평이 이제 보면 1층 이제 근린시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공간 23평 있고요. 2층 48평, 44평, 41평. 뭐 다른 특이사항 없고요. 자, 여기 보시면 2014년 2월 11일자에 무단증축 한 10평 정도 되네요. 위반 건축물로 등재. 자, 2014년 같으면 추정컨대 아마 이행강제금을 다 물지 않았을까 그렇게 좀 추정이 됩니다. 해서 추가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물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해당 관청이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지만 그렇게 좀 보여지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문제없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어쨌거나 위반 건축물로 등재는 돼 있는 거 아닙니까? 한번 볼까요? 건축물 대장에는 위반 건축물로 등재되어 있겠죠. 보면 자, 위반 건축물 노란 딱지가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여러분들 문제가 뭐냐? 대출이 좀 잘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 거래하는 1금융 안 나오고요. 2금융권도 좀 잘 안 해주려고 그래. 이게 10평 정도가 되니까 한두 군데 물어봐가지고는 좀 잘 안 해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물건이 이렇게까지 떨어진 거예요. 경매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전문적으로 대출할 선업체를 막 많이 끼고 특수 대출까지 해줄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좀 찾아보는 게 잘 안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내가 거래하는 금융권에 혹은 경락대출 담당하는 곳에 한두 군데 물어보니까 잘 안 해줄라니까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별게 아니라 대출 때문에 특수 물건이 돼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대출을 여러 군데 알아보세요. 위반 건축물로 등재돼 있어도 위반 건축물을 해제하는 조건부로 해서 대출을 해주는 곳도 간간히 있습니다. 지방으로 갈수록 그리고 지방의 촌으로 갈수록 대출이 좀 나올 수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힌트를 좀 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보시고 그 찾아보는 시간과 노력을 내가 쏟아서 대출을 가져올 수 있다면 이 물건은 입찰할 수 있는 물건 입찰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하셔야 돼요. 이렇게 수익률이 잘 나오는데 안 해요. 그러니까 보통의 사람들이 알아보는 만큼만 알아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해서 여러분들 특수대출 뭐 이런 데도 좀 알아보시고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 내가 원상회복을 하는 조건부로 대출을 할 수 있는 데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은 내가 자금력이 된다면 지금 이제 입찰해서 낙찰받고 위반 건축물을 해지 원상회복하고 나서 노란 딱지를 떼고 나서 대출을 받아도 되겠죠. 그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고려를 해보셔도 됩니다. 자, 위반 건축물이 어디냐 하면 이제 이 사진에서 보여드린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요게 지금 보일러실 겸 뭐 이렇게 다락 공간 보시면 여기 베란다 공간을 씌워가지고 외부 공간을 내부 공간처럼 일부 쓰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요게 원상 회복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시멘을 발라놓은 것도 아니고 샌드위치 판넬로 붙여놨기 때문에 요거 원상 회복 됩니다. 그래서 원상 회복 할 거 계산해가지고 대출을 좀 잘 이렇게 받든지 아니면 내 돈을 넣어가지고 낙찰을 받고 나서 요걸 원상회복해서 노란 딱지 없애고 대출을 그때 받든지 이런 방식으로 하시면 된다는 거죠.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임차인 현황이 있는데요.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은 없습니다. 뭐 특이한 사항은 없죠.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요, 한 3천만 원 정도 외부 페인트 칠 좀 하고요, 내부 도배장판 좀 해야 될 거고요. 필요하면 이제 도기, 뭐 변기라든지 세면대 이런 거 좀 갈아주셔야 될 것 같고, 제 추정에는. 그리고 타일 부분, 계단 부분에 타일 깨진 거 좀 보수해주면 한 3천이면 될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물론 안을 봐야 알겠지만 권령을 봤을 때 그 정도로 좀 추정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 물건은 괜찮죠. 그렇게 이제 계산을 했을 때 저희가 수익률이 아까 29%가 나온다고 계산을 한 겁니다. 한번 볼까요? 4억 5천에 낙찰 받았을 때 3억 정도 대출 나온다고 보면요. 근린주택이니까 대출이 좀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건 좀 더 알아보세요. 대출이율이 5.2%, 요거는 2금융권 기준으로 저희가 좀 잡아봤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증금 2,400, 월세 442만원, 기타 비용 제가 3천만원 수리 비용 넣은 거예요. 그렇게 계산하니까 얼마요? 연수익률이 29%. 괜찮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물건은 여러분들이 잡으실 수 있으면 잡아야 돼요. 제 개인적으로 다른데 이제 자금이 들어가 있어서 제가 잡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사실. 이렇게 대출이 한두 군데 알아봐가지고 좀 잘 안 나오는 이런 물건은 본의 아니게 특수 물건이 되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싸게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꽤 괜찮은 물건으로 보이시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자금력을 동원해서 이런 물건을 낙찰 받아 본다든지 아니면 대출 부분을 좀 더 상세하게 깊이 있게 여러 군데 좀 알아보신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좀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저희한테 전화 주셔가지고 대출 뭐 알아볼 데 없나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저희가 그냥 알아봐 드리지는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발품을 좀 팔아보세요. 그게 여러분들의
투자 스킬을 하나 갖게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내가 대출을 좀 더 잘 받을 수 있는 루트를 한두 군데 말아놔도 내가 투자 프로세스를 가져가는데 남들보다 우위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잘 알아보시고 입찰 여부를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대리입찰 및 낙찰 후에 임차인의 인도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한테 의뢰해 주시면 저희가 봐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 의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물건은 개인적으로 꽤 괜찮은 물건, 하지만 대출이 좀 안 나와서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물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근래 나온 다가구 주택 중에서 위치는 상당히 준수한, 상당히 괜찮은 그런 물건이라서 개인적으로 가격도 많이 떨어져서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물건이라고 판단되는 그런 물건에 대해서 안내를 드려봤습니다. 자, 오늘 물건 소개는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수시로 앞으로는 라이브 이제 방송도 할 겁니다. 여러분들하고 소통하면서 물건도 좀 같이 살펴보고요. 입찰해도 좋을 물건, 해서는 안 될 물건 같이 한번 여러분들하고 공부해보는 그런 시간, 라이브 이제 방송 시간을 일주일에 2회 정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퇴근하고 집에 계실 시간, 저녁 한 8시나 9시쯤에 라이브 방송을 하려고 하니까 앞으로도 많은 참여와 관심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물건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또 다른 물건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